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완성차 제조업체입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과거에 크게 한번 상승 이후 긴 조정, 다시 한번 큰 상승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에서 초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못한 기업이고, 물론 배당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배당이 높아도 어차피 그만큼 주가가 빠지면 우리가 이득을 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간만 잘 잡으시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초장기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최근의 상황 보시게 되면 어쨌든 한번 최근에 시세가 한번 났었어요. 났었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일단 최근에 어떤 피커 논란 그리고 파업 이런 것들이 좀 주가를 계속해서 좀 짓누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나셨겠지만 이제 과거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은 물려 계시는 구간이 또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향후 주가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매도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매수세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의 힘을 좀 보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이제 좀 아쉽게도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히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두 자릿수를 종종 기록을 해주는 이제 매매 비중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는 한 자릿수 꾸준하게 유지했고 그것도 거의 뭐 1%에서 4%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과거 대비해서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대차 잔고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로 보시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자, 이게 여기가 3개월 전인데 한번 크게 내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 크게 올랐죠. 그 이후 조금 이제 내려오나 싶더니 다시 한번 최근에 오랫동안 좀 올라가고 있는 한 거의 2달 가까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전 대비해서도 이미 그 레벨을 넘어섰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대차 잔고 상황,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공매도의 일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단을 또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 96조, 105조, 103조. 자, 2020년도에만 살짝 눌렸어요. 그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우상향합니다. 자, 117조, 142조, 159조. 실적은 뭐 굉장히 좋아요. 또 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2020년도에만 눌렸다는 거. 자,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가파른 이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뭐 매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 일단 140, 150, 170, 180, 180, 160, 뭐 100 중반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낮은 부채 비율은 아니지만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요. 자, ROE 보시게 되면 2, 4, 2, 6. 자, 과거에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수익성이. 하지만 작년부터 이제 크게 좀 올라주고 있고, 작년에 괜찮았고 올해 두 자릿수 진입하면서 훨씬 더 좋아진 수익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좀 올해도 굉장히 크게 오르죠. 자, 그리고 배당이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사죠. 아무래도 고배당주기 때문에. 자, 일단 올해도 실적이 또 역대급 실적을 계속 내면서 작년에는 7,000원, 그리고 올해는 자 10,000원을 넘길 것으로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예상치예요. 그래서 1,522원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 이대로 만약에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은 5.47%, 그리고 현대차 우는 10.01%. 자, 그리고 현대차 EUB는 9.87%, 현대차 사무비는 10.1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EUB, 사무비 전반적으로 10%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상당히 고배당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배당을 한다면요. 자, 그리고 현재 PER은 4.45배, PBR은 0.56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가가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파업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대두가 되면서 어쨌든 오늘 악재가 또 하나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업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파업 이슈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3일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죠. 현대차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손을 잡으면서 주가 불확실성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에 힘을 보태긴 했는데,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 뭐 기본급부터 성과급 이런 것들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오케이를 하면서 이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돌입 예정이었던 부분 파업을 취소하면서 일단 주가의 환호성을 좀 이런 불어 넣었는데, 하지만 오늘 나온 기사에 또 따르면요, 오늘 또 악재가 터졌어요. 자, 모트라스와 유니투스의 노동조합의 파업과 특근 거부로 인해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은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모트라스와 유니투스는 이전에도 기사가 한번 났어요. 그때 이제 부분 파업을 진행을 했었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들 업체는 이게 모트라스가 누구냐, 뭐 유니투스가 누구냐 하실 수 있는데, 자,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를 직고용해서 이제 출범시킨 이런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 부품 계열사 노조는요, 현재 그 올해 임금 및 단체 교섭에서 우리가 없으면 너네도 못 만들지 않냐 이거예요. 차량을 현대차, 기아 너네도 못 만들잖아. 그러면서 우리도 역대급 성과급을 달라 이러면서 배짱을 지금 부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부터 주말 특근을 원래 재개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 현대차 노사가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결이 돼서 이제 주말 특근을 재개를 하려던 찰나에 이런 어쨌든 입장이 좀 발표가 되면서 불똥이 튀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모듈 이제 부품사 노조는요, 전날 진행된 이제 어제 진행된 교섭에서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노조는요, 지난 5일과 6일에도 전국적으로 부분 파업을 한 바 있고, 이로 인해서 수천 대에 달하는 이런 차량 생산 차질과 더불어서 100억 원대 이런 손실을 발생시켰는데요. 이들 노조는 차후 교섭에서 사측이 추가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9월 21일에 또다시 부분 파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좀 예정을 지었고, 결국에 현대차 노조가 앞서서 잠정 합의안을 통해 앞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현대모비스 자회사들이 이렇게 또 설쳐되면서 또다시 생산 리스크에 직면을 한 이런 좀 아쉬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온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급하게 좀 전해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공매도와 더불어서 최근에 상단을, 그러니까 가파르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는 찰나를 조금 더 제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트라스 그리고 유니투스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사 좀 나오는 이제 뉴스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업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그 외에는 재료들은 괜찮아요. 보시면 이제 현대차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실적 피크아웃 우려, 2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때 피크아웃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가에도 작용을 했죠. 자, 이런 지적이 있었고,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피크아웃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리고 현대차의 이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구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가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글로벌 재고는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그 생산 확대 여력이 존재하며 현대차는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카 비중이 2019년도 2%였는데 올해 상반기 9%까지 늘어났고, 전기차 판매 비중이 마찬가지로 1.5%에서 8.9%로 늘어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업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증설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 2026년에 현대차의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는 중국 없이 500만 대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의견 드립니다. 뭐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뭐 위험한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시세가 한번 낮고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어떤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파업 이슈가 계속 다시 한번 또 발생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굳이 이렇게 추천드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일단 목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저는 24만원 보고 있습니다. 24만원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당분간은 또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당분간 또 올라가는 이런 반등을 좀 제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의 여건이다, 환경이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파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귀족 노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현대차가 되겠고, 뭐 과거에도 늘 있어 왔던 이슈긴 하지만,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건 어쨌든 소멸이 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언젠간 해결이 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파업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 그럼 생산 차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실적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손해를 보면서 악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뭐 기업에 있어서는 큰 악재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큰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사 계속해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 전제 조건의 하에서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 24만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과거에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물론 뭐 지금 물타기 아주 좋은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뭐 나쁜 구간은 아니지만, 물타기 가장 좋았던 구간은 이 밑에 저평가 구간 있죠. 여기서는 상당히 좋았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물타기 아주 좋은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본인 평단이 22만원 위에 계신다면 그래도 아직 물 안 타셨다면 물 한번 타서 평단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2만원 밑에 평단이 위치해 있으면 굳이 물 타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좀 좋은 재료가 있고 좋은 업황 상황에서 이런 이제 파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런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조금 이제 연기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제 파업이 잘 해결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이어나가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